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묘곡초등학교 교사 오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현장에서 올해로 17년째 초등학생과 신나게 삶과 연계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삶과 미디어에 관심을 띠고 나눈 사례를 오늘 아프리카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누어 볼 주제는 디지털 시민성 한 걸음 더 부분입니다. 작년부터 코로나19 시기인데요.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세계 속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여럿 있지만 아시아인을 향한 차별이라든지 세계인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움직임이 일어나 매우 안타깝습니다. 선생님들, 오늘 저와 함께 4가지 순서로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며 디지털 시민성, 혐오 표현의 의미, 3번째, 생활 속 혐오 표현 찾기, 마지막으로 혐오 표현을 줄이는 수업 사례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혹시 DQ 지수라고 들어보셨을까요? DQ 프로젝트에 의하면 디지털 지능, 디지털 지수를 측정 혹은 프로그램 실행을 통해서 글로벌 DQ를 높이는, 증대시키는 프로그램까지 연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나누어 보는 강의를 마친 후 선생님들도 한번 저 프로그램에 접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제가 초반 기본편에서 말씀드렸는데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윤리, 시민성, 디지털 리터러시 이런 3가지 낱말이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 다른 면이 있는데요. 자, 뜻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기반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람들 간에 가져야 될 시민적 소양을 의미합니다. 이때 디지털 자원을 어떻게 생산하고 공유하고 활용하는지 그 과정에서 요구되는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최근 정보화 시대, 디지털 시대에서 갖춰야 될 소양, 역량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오늘의 주제, 혐오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사전에서 찾은 의미였고요. 사회적 소수자, 약자인 개인 혹은 집단을 차별하거나 모욕적으로 대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대우에 해당하는 말과 글이 모두 포함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학생들과 혐오 표현에 대한 경험을 나누어 보면서 시작하시면 굉장히 유용하십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초등학생 어린이들에게 제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린이, 잼민이, 짱깨, 맘충, 김치녀, 김여사, 그리고 본인들을 비하하는 초딩 등의 낱말에 대해서 불편함을 표현한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벌레라는 의미의 한자어인 충을 내가 상대방을 비꼴 때 적용함으로써 혐오 표현으로 일컬어지고 있어 약간 아쉬움이 있는데요. 혹시 아프리카 문화에서도 비슷한 혐오 표현이 있을까요? 저는 정말 그것이 궁금합니다. 자, 이러한 국제적인 혐오 움직임이 점점 커짐에 따라 혐오에 대한 학술 연구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혐오의 피라미드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래부터 용어를 한번 살펴보시자면 편견, 혐오 표현, 차별 행위, 증오 범죄, 나아가 집단 학살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이 용어 자체만 봐도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느낌이 나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이 커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교사 스스로부터 굉장히 큰 관심을 기울이고 학생들에게 적극 예방 교육을 실시할 때입니다. 자, 학생들과
혐오 표현에 대한 경험을 나누어 볼 때 이런 발문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내가 주로 혐오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편인지 혹은 사용하지 않는 편인지를 성찰해 본 이후 이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 보게 하면 좋은데요.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나누어 본 결과 초, 중, 고등학생들 모두 조금 사용해도 괜찮다고 하는 측면의 입장에 있는 친구들은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고 인정하는 분위기였고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친구들은 평상시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하여 이런 기분이 나빠질 때에도 쓰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혐오 표현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로 이런 문제들은 사회적 소수자에게 표현이 향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사회적으로 보호가, 지지가,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향하게 되는 혐오 표현을 계속 써도 되는지를 학생들과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혐오 표현은 우선 나의 귀로 듣게 되면 당사자의 마음이 굉장히 두려워지고 소외됐다고 느끼거나 무력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자살 충동, 우울증, 공황 장애 등 정신적인 문제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자, 내가 무엇을 하든지 타인으로부터 비난받을 위험이 높아지므로 갈 수 있는 공간도 줄어들고 일상생활 자체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무시무시한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 혐오 표현을 하루빨리 줄여야 되겠죠. 학생들과 활동했을 때 굉장히 유용했던 소재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는 점차 아이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자 하는 노키즈 존이라는 곳이 생기고 있었는데요. 이 곳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것도 차별과 혐오의 차원에서 접근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떤 가게에 들어가다 보면 우리는 어린이를 받지 않습니다. 이런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왜 어린이를 받지 않는 움직임이 생기게 된 것일까요? 이러한 노키즈 존을 내건 가게들은 어린이들이 소음을 일으키거나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는 등의 문제를 크게 여겨 타인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피해 측면을 크게 샀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어린이가 일정한 공간을 아예 들어갈 수 없다는 점에 있어서 사람의 평등권과 자유권을 자체에 충돌되는 지점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점을 고루 짚어주고 관련된 책도 함께 보면서 학생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함께 토의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구나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는 성, 나이, 장애, 인종, 출신 국가, 생김새, 취향, 종교 등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말 조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생활 속 혐오 표현을 찾아보는 예입니다. 다양한 생활 속의 혐오 표현을 우리 어린이들과 어른들 스스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TV 속이라든지 영화, 드라마, 노래 가사 굉장히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제가 학생들과 찾아본 예시에서는 제가 구체적인 작품명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유학생들의 피부를 비하하는 발언이라든지 만약 우리가 외국에서 인종차별을 당하는 상상을 해보게 하면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양성 지킴이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제가 실시를 해보았는데요. 사라 버스를 타다. 미국의 실제 이야기와 연계해 지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내 속의 차별과 편견. 그리고 조금 전 소개해드린 다양한 미디어 속에서 차별, 혐오 측면을 찾아보는 예시.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홍보.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넣어 다양성 지킴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운영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민성 프로젝트에
일환으로서 원격 수업과도 연계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코로나19로 인해 원격 수업이 늘어나고 교실 등교 수업과 연계된 온오프 연계 수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때 원격 자료를 이용해서 우리는 서로의 울타리라든지 대항 표현 만들기, 그리고 홍보 자료, 이미지 제작 등 굉장히 다채로운 활동을 학생들과 흥미롭고 의미 있게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교실 속 오프라인 교육과 연계된 예를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지 등으로 외부로도 작품을 만들 수 있지만 스스로 그려가면서 종이, 색연필, 사인펜 등을 활용해서도 얼마든지 작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말 표현을 조심하자는 혐오 표현 연계 학생 홍보물을 제작한다거나 아니면 교내 자체의 행사인 고운말 공모전과도 연계지어서 포스터로 표현하거나 표어로 표현한다거나 혹은 나아가 온라인 활동인 동영상 제작 등과도 연계지어 학생들이 의미 있게 활동을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혐오 표현을 정작 몰아내기 위한 활동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선 말이 지닌 중요성을 일깨워줘야 합니다. 사람들이 쓰지 않는 말은 그 힘을 잃게 되고 곧 잊혀진다는 말의 중요성을 설파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내 귀로 듣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것은 싫다는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혐오 표현이에요. 쓰지 마세요 라고 정확히 의사를 표현하고 그 표현 자체를 다른 대항 표현, 대신할 수 있는 표현으로 바꾸어 보는 연습을 학생들과 전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용어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내가 보고 있는 유튜브, 그리고 영화, 드라마 등의 혐오 표현이 나온다고 하면 작가에게 알리거나 게시판에 건의하는 글을 남기거나 등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서 혐오 표현을 줄어들게 하려는 노력을 전개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활동입니다. 학생들과 나의 다짐을 한 문장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도 있었는데요. 선언문을 스스로 작성해 봄으로써 혐오 표현을 쓰지 않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를 내면화할 수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혐오 표현 외에도 디지털 시민성을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참여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요새는 사람들이 소통과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참여에 대한 의지도 높아졌습니다. 고마워, 덕분에 챌린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대한민국에서는 간호사에게 이런 의료진 덕분에 오늘도 무사히 보낼 수 있었다는 덕분에 챌린지가 굉장히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충분히 주변의 고마운 인물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도 좋습니다. 시민성이 함양되는 챌린지를 함께 마련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동화, 만화, 노래 가사 이런 것들을 충분히 비판적 시선으로 바라보아서 비판적 저항을 해보고 실제로 만드는 것에도 참여를 한다는 측면에서도 활동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양한 매체 비평이었습니다. 자,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올 2학기 때 했던 활동을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전교 임원 교육이 있을 때 제가 젠보드라는 틀을 통해서 온라인 자치 활동을 전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학생들과 우리 학교에서 바꾸고 싶은 점, 건의하고 싶은 내용을 실제로 관찰하고 토론을 한 후 젠보드 도구에 표현하면서 적극 학교의 주인이 되어 참여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이 캠페인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여기 아이디어가 나왔던 것 중에 몇 가지는 실제로 학교를 바꾸는 움직임이 되어 성취감 높게 뿌듯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선생님들, 오늘 제가 맡은 파트는 디지털 시민성 한 걸음 더 부분이었는데 오늘 시간상으로 충분히 나누지 못한 부분은 선생님들의 뛰어난 역량의 나머지 체험을 맡겨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다면 강의 후에 선생님들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학생들과 함께 하고 싶은 혐오 표현, 예방, 움직임, 교육 방법에 대해서도 구원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미디어를 활용해서 사회 참여 수업 방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교과목과 연계하셔도 좋고 학급 경영, 인성지도와 연계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런 구안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프리카 선생님들의 영원한 발전과 우리 국제적으로 디지털 시민성을 함께 함양시키는 같은 꿈을 꾸는 동지를 응원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